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전 강의에 이어서 더미데이터를 활용한 생성, 더미데이터를 활용한 수정, 이 기능이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백엔드 프로세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직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천천히 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충분히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도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니까 저를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find all, find one 이런 함수를 통해서 동작했던 기능이 뭐였죠? 이 get이라는 데코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보드 서비스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조회할 때 get 데코레이터에서 find all을 호출을 했고요. 특정 ID, 즉 유니크한 값을 가진 데이터를 조회하고 싶을 때는 get 데코레이터에 인자로 유니크한 값을 받아서 파람 데코레이터라는 걸 활용을 해서 서비스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 유니크한 값을 기준으로 값을 뱉어내는 로직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성도 마찬가지예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즉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해당 리퀘스트에 어떤 데이터를 담아서 생성해달라고 백엔드 쪽으로 요청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create라는 함수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 리퀘스트 쪽에서 전달받은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생성에 필요한 데이터를 전달받을 거고 그 전달받은 데이터를 생성할 때는 이렇게 body 데코레이터를 써서 데이터를 받습니다. 자, 이때 이 body 데코레이터에 전달받은 어떤 데이터 값들을 데이터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지는 뭐 페이로드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 body 뭐 이런 식으로도 네이밍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달받은 매개 변수 이름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되고 저는 편의상 데이터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성이 완료가 됐을 때 게시물을 만들거나 어떤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했을 때 그 작업이 완료가 되면 화면에서 하단에 혹은 상단에 토스트 UI가 뜨면서 메시지가 뜨는 경우를 덜어 볼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 생성이 완료됐을 때 이 리턴 뒤에 메시지를 넘겨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래서 this의 보드 서비스에 이 creat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 직접 이 서비스 안쪽에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는 작업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지금 더미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으니까 전달받은 데이터를 서비스 쪽으로 넘겨줘야겠죠. 그럼 요거를 가지고 서비스 쪽에서 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고 완료가 되면 반환된 값을 가지고 이 컨트롤러 쪽에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로직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생성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데코레이터를 이렇게 붙여 넣으면 이 보드라는 URL에 접근했을 때 해당 메서드를 포스트로 보내고 바디 쪽에 어떤 데이터를 담아서 프론트엔드 쪽에서 보내주면 이 로직이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비스 쪽 코드에서 이 create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또한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서비스 코드 한번 열어볼까요? 자, create라고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달받은 값이 이 데이터니까 저는 여기는 이제 payload라는 이름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타입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일단은 anytime 넣어줄게요. 타입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해당 타입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위쪽에서 만들고 있는 이 보드라는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그대로 넘겨준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이제 보드가 이렇게 되겠죠. 구조를 알고 있으면 이제 해당 타입을 명확하게 명시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any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생성이 완료가 되려면 전달받은 데이터를 더미데이터 기준으로 이 뒤쪽에 밀어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이 this에 보드즈에 푸시를 넣어서 페이로드를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테스트 결과를 조회가 되는지 궁금하니까 일단은 return 이렇게 해주시고, 자, new post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아니면 new board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 위쪽에 const new board는 우리가 id를 넣을 거고, 타이틀도 이렇게 있을 거고, 구조가 그 다음에 컨텐트니까 컨텐트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요 타이틀과 컨텐트는 보내줄 거고, 요 아이디는 보통 백엔드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아이디 값은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이 프론트엔드 쪽, 즉 클라이언트 쪽에서 전달받은 요 데이터라는 전달받은 데이터에 타이틀과 컨텐트가 아마 있을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두 부분은 어떻게 되죠? 사실 페이로드의 타이틀이 될 거고, 이 부분은 페이로드의 컨텐트가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스프레드 연산자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payload 이렇게 들어가면 그 구조에 맞게 얕은 복사가 돼서 여기에 할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는 자동으로 이제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여기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를 기준으로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다음 컨텐츠는 4번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의 타입을 저는 이렇게 넘버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꿔주고, 이 부분도 넘버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러 쪽에 사람되어 있는 이 보드 타입도 같은 거니까 반환되는 데이터 타입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넘버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전달받은 것도 이제 넘버가 되어야 되니까 저는 이 부분을 넘버로 강제 포매팅을 한번 이렇게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일단 타입을 any 이렇게 넣어주고, 자, 크리에이트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아이디를 한번 다음 번호로 만들어주면 되니까 저는 generate id 이렇게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으로 다음 번호를 알아야 되니까, 자,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이 보드에서 만약에 게시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렌스가 0이면 어떻게 돼요? 1번으로 그냥 생성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얘를 가지고 있는 번호들만 추출해서 최대값을 뽑아서 그 다음 값인 1을 플러스만 해주면 되죠. 저는 그래서 이 매스 연산자를 이렇게 맥스를 써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this에 보드에 웹을 돌려서 보드에 id만 추출을 해서 새로운 배열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새로운 배열이 이렇게 맥스 안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건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이렇게 점점점 해서 스프레드 연산자로 풀어줘야 됩니다. 이 맥스 안쪽에는 배열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 값에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매스라는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이 맥스 함수는 전달된 여러 개의 숫자 중 가장 큰 값을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매스에 이 맥스라는 함수를 쓸 때 이 배열을 안쪽에 인자로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원래 우리가 스프레드 연산자를 쓰지 않았으면 해당 코드처럼 들어갔겠죠. 1, 2, 3 이렇게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 경우에 이 난이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다 라는 거죠. 연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오류를 풀어내서 해결해 줘야 돼요. 펼쳐서 전달한다. 이때 쓰는 게 이렇게 스프레드 연산자를 써서 개별 요소로 풀어난 다음에
그러면 이 코드가 점점점 이렇게 쓰는 거랑 같으니까 이 코드는 결국 아래 코드와 동일하다라는 거죠. 맥스에 1, 2, 3. 그래서 매스의 맥스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자바스크립트가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형태로 맞춰서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3이 반환돼요. 전달받은 값 중에 최대값을 뽑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3이 되니까 이 값에 플러스 1을 하면 id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요 값을 이제는 여기다가 이렇게 호출해서 넣어주면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this로 이렇게 접근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실행해 볼까요? 터미널을 열고 yan start dev 해주신 다음에 포스트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메서드 통신 방식도 포스트로 바꿔주고, 포스트 뒤에 아무것도 붙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보드라는 URL로 접근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디 라인에 포스트 공사 제목, 포스트 공사 본문 이렇게 하고 샌드를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이 완료가 되면 어떤 값이, 새롭게 생성된 값이 리턴 되겠죠. 자, 샌드 해보면, 자, 이렇게 id가 4가 됐고, 이제 포스트 4 제목, 포스트 4 본문이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시 get을 해보면 이제 4개가 나와야겠죠. 샌드 해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현재 지금 id가 빠져 있잖아요. id가 빠져 있는 이유는 제가 이 푸시에 new 보드가 아니라 페이로드 넣어서 그래요. 이 부분을 다시 넣고 진행을 해볼게요. 다시 포스트로 이번에는 05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05 넣은 다음에 샌드 해버리면 잘 들어가고, 원래는 id가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get을 해버리면 내용이 바뀌었죠? 그죠? id 들어가고 방금 우리가 전달한 데이터가 그대로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기존 데이터가 날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더미 데이터로 지금 테스트를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조금 있지만 어쨌든 생성이 돼서 들어간 것까지는 잘 확인했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기존에 실행되고 있던 서버를 꺼주시고, 자, 다시 실행시키면 서버가 실행됐고, 자, 그래서 다시 get을 해보면 이제 다시 3개밖에 안 나오죠? 초기화가 됐으니까. 그리고 포스트로 다시 이 부분을 4 넣을게요. 그 다음에 send 하면 생성이 됐고, get 누르면 4개 됐고, 다시 포스트로 5 send 하면 생성됐고, get으로 조회해보면 이제 5개가 쭉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요 생성할 때 이 로직이 이제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이번 수업은 직전 강의와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와 서비스 간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의존성 주입을 통해서 서비스 내에서 작성한 이 코드들을, 즉 비즈니스 로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